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거의 처음은 아니구나, 엑스맨이 있었지. 아무튼 굉장히 오래간만에 추천작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영화 리뷰로 로맨스 영화 첫사랑 영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건축학개론을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혼란스러워했고 혼돈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엔 한번 제가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 제가 좋아하는 로맨틱 코미디 소개해드리면서 아, 얘가 이런 걸 좋아하는 얘인데 건축학개론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약간 이런 이해의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제가 체감하기로는 인터넷에서 되게 좀 거의 망작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사무치게 아쉬운 마음에 한번 이렇게 세팅까지 완벽하게 완료했던 바로 뽀로롱. 잘 안 보이시는구나. 오잇. 네, 제가 추천해드릴 오늘의 영화는 바로 사이보그지만 괜찮아입니다. 우후. 몇 분이나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이 동네 바닥에서는 좀 박찬욱 감독님 좋아한다고 방구 좀 끼는 위치거든요. 뭔가 스스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감독의 필모를 이제 싹 훑어본 이후에 과연 나의 마음속에 1, 2, 3위는 무엇인가. 저의 1위는 박쥐, 2위는 헤어질 결심, 그리고 3위가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랍니다. 무려 약간 아픈 손가락? 혼자 그냥 일당백 다 하는 영화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지? 물론 난해하긴 하죠. 근데 박찬욱 감독님 영화 중에 난해하지 않은 게 어딨어? 과몰입하게 되는 게 솔직히 있습니다. 이 영화 진짜 재밌거든요? 시놉시스를 한번 읽어보자면 왜 이렇게 구구가 절절하냐 이거. 중요한 구절만 골라서 읽어보자면 엉뚱한 상상과 공상이 가득한 신세계 정신병원. 이곳에 형광등을 꾸짖고 자판기를 걱정하며 자기가 사이보그라고 생각하는 손에 영분이 들어온다. 사이코가 아니라요. 사이보그인데요. 남의 특징을 훔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1순위, 새로운 환자 영군을 유심히 관찰한다. 사이보그는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점점 야위어만 가는 영군을 위해 1순은 자신의 능력을 총동원한다. 사이보그지만 먹어도 괜찮아. 아, 영구님. 아니 내용 이 정도면 좀 그냥 귀엽지 않나요? 아니 좀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고 난해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약간 요즘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올까요?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호평을 받는 이유가 미장센적으로 되게 질환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도 이해가 딱 되도록 묘사했다 뭐 이런 평이 있잖아요. 이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는 살짝 결은 다른데 정신분열증, 망상장애, 거식증 이렇게 딱딱 세분화해서 이 캐릭터들을 규정한다기보다 그런 특성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이 얼마나 막막하고 겪고 있는 답답함과 고통이 어떤 느낌인지를 되게 저는 귀엽게 폭력적이지 않고 깜찍한 색깔로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정도면 되게 선방했다. 그리고 정신병원이었어야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다라고 느껴졌고 심지어 스토리라던가 사연이라던가 그 소비하는 방식이 너무 마냥 희화화되지도 않고 되게 눈물 나요. 각자 너무 귀엽단 말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예술영화 만들려고 아주 그냥 발악을 하는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닌데 근데 나는 그렇게 보는 글들이 있어서 좀 속상했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영군이 주인공 캐릭터의 스토리를 조금만 이제 흘려드리자면 영군이가 스스로를 사이보그라고 생각을 한다 했잖아요. 그 계기가 정말 굉장히 기특지고 너무 야무지고 귀엽고 슬프단 말이에요. 영군이에게는 외할머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외할머니는 어렸을 때 시집살이를 너무 고되게 당하셔가지고 그런 말 있잖아요. 쥐 잡듯이 잡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본인을 쥐라고 여기는 뭔가 망상장애를 갖게 돼버렸어요. 맨날 그 동치미 무 같은 걸 갈가 드시는 거예요. 한쪽에서. 그리고 막 쥐들한테 밥 챙겨주고 막 왜냐면 본인이 쥐니까. 그런 외할머니를 참다 못한 영군의 엄마와 이모가 그 외할머니를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물을 갈가 먹으려면 이빨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킬리를 꼭 항상 필수템으로 갖고 계셔야 되는데 엄마랑 이제 이모는 그런 모습도 꼴보기가 싫으니까 일부러 틀니를 주지 않고 강제로 구급차에 태워서 입원을 시켜 보내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영군이는 저게 없으면 할머니는 밥을 먹지 못하는데 물을 먹지 못하는데 구급차에 실려가는 외할머니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영군이의 정신적 충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이보그고 이 손가락 하나하나에 다 총알이 나올 수 있는 로봇이었다면 지금 나를 막는 사람들을 모두 다 처치하고 할머니에게 틀니를 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나 그것이 되고 싶어하면 진짜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일하던 라디오 공장인가 무슨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
핏줄 있잖아요. 이거 좀 말해도 되나? 전선의 피복을 벗겨서 그 전선과 본인의 핏줄을 연결해가지고 전원을 킵니다. 왜냐하면 사이보그니까 전기를 충전해야, 에너지를 충전해야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살 미수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는 건데, 이 소녀가 스스로를 사이보그라고 규정하게 된 것에 대해 너무 생뚱맞게 그냥 사이보그입니다 여러분 받으세요 슝 하고 네 하고 탁 받는 것이 아니고 서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되게 난해하고 뭔가 불규칙적이고 불친절한 이미지 속에서도 나름의 질서가 있고 논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거거든요. 영군이를 받아주는 일순, 그 B씨 캐릭터에게서도 굉장히 사연이 많은데, 신업에서 살짝 말했듯이 뭔가 남의 것을 훔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근데 그 과정에서 영군이는 하얀 병원복을 입은 간호사들을 다 물리치고 할머니를 구해내야 되는데 스스로가 동정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해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일순이에게 제발 제 동정심을 훔쳐가 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둘이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이보그로서의 존재의 목적도 이뤄내면서 자꾸 전기로만 에너지를 충전하려고 하는 사실은 이 인간인 영군이를 어떻게 설득해낼 수 있을까의 두 가지 미션을 달성을 해야 되는 굉장히 다층적이고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이야기. 하여튼 뭔가 영화를 안 보신 분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선생님께서 상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정하고 앙증맞고 깜찍하고 끔찍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귀여운 각본집을 한번 제가 낭독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볼 겁니다. 씬 19 여자 입원실 밤. 자전거가 앰뷸런스를 못 이긴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잖아. 그래서 내가 막 울었더니 자전거가 이러잖겠어. 사이보그는 다 이긴다. 너는 사이보그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 물론 난 원래부터 아는 척을 할 밖에. 하지만 문제는 내가 현실적으로 앰뷸런스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였어. 그래서 내가 자전거한테 뭐라고 했는지 좀 물어봐 줄래? 육실을 놈, 배터리가 떨어졌잖아 이 병신아. 과연 그래서 내가 교육방송 청취하고 충전을 도모했잖아 공장에서. 여기까지 불이 들어와야 충전 완료거든? 봐봐 지금 거의 앵꼬잖아. 방송에서 하란 대로 충전을 했더니 앰뷸런스가 일로 데리고 오더라. 근데 말야 나는 기계치고는 사용 설명서도 없고 라벨 같은 것도 안 붙어있고 아직도 몰라 내 용도가 뭔지 왜 만들어졌을까? 아, 나 이거 살릴 수 있을까? 어디 몸 이상한 데 있어? 사이보라서?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무라든가? 그럼 됐어. 알았으니까 가서 자. 다른 사람들한텐 말하지 말고. 괜찮아, 사이보라도. 사는 데는 지장 없어. 남들 모르게만 하면 돼. 엄마가 식당 하는데 딸이 사이보라 그러면 누가 먹으러 오겠어. 자, 그럼 상의를 탈의해주세요. 응? 상의를 탈의해주세요. 아, 이거 나만 웃긴 것 같은. 그냥 희망을 버려. 그리고 힘내.